자, 그리고 바가 있어요. 바를 위에서 잡는 방법. 오버핸드 그립, 오버그립이라고 그러죠. 예. 바보다 위에 있다고 그래서 오버그립. 예. 밑으로 잡는 방법. 언더그립. 내지는 엄지손가락이 거꾸로 갔죠. 회외죠. 회외 그립. 이러고 하고 또 뭐가 있을까? 자, 바가 있으면 발을 이렇게 잡는 방법. 대개는 이렇게 잡는데 엄지손가락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방법. 뭐라고? 그렇지. 썸네스 그립이라고 해서 썸네스. 네. 자, 그럼 저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잡는 방법. 후크 그립. 후크 그립은 어떨 때 많이 써요? 고중량.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은 너무 중량이 무거우면 바벨이 굴러버리잖아요. 돌아버려. 그래서 빠져요. 예.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단단히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굴르지 않게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바가 두꺼우니까 이 손이 작은 사람은 훅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예. 자, 그리고 한 손은 오버그립, 한 손은 언더그립 이렇게 잡는 걸 뭐라 그러죠? 그렇지, 리버스 그립. 예. 이 그립을 잡는 이유는 뭘까요?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뭐냐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잡으면 반은 구르죠. 돌아요. 돌기 때문에 손에서 이제 중량이 무거우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놓쳐요. 그립이 약하면. 근데 엇갈려 잡으면 이쪽으로도 굴르고 이쪽으로도 굴르고 안 굴러. 네. 굴리가 굴리지 않기 때문에 발을 놓치지 않다. 더 무거운 중량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죠? 그립. 중립 그립, 뉴트럴 그립. 손바닥을 마주보고 하는 그립이 있고, 또 네, 그 정도. 자, 그럼 우리가 썸리스 잡는 그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썸리스. 등 운동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운동 부위에 힘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손에 힘을 좀 약하게 잡는. 그러니까 등 운동할 때, 예. 당기는 운동할 때 많이 쓰이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손아귀에 힘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손으로 당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량을 살짝 걸쳐주기만 할 때, 예. 그때 쓰이고. 근데 이제 등 운동할 때 썸리스 그립을 쓰는데 절대로 바벨 잡을 때는 썸리스를 쓰면 안 됩니다. 바벨을 썸리스로 잡아버리면 그냥 굴러버려요. 바벨은 무조건 오버그립 잡든지 내지는 후크 그립 이렇게 꽉 쥐어야 돼요. 절대로 썸리스 잡는 게 아니에요. 바벨은 굴러. 아시겠죠? 자, 와이드 그립 잡고, 그리고 발을 내리는 위치는 본인의 쇄골 쪽으로 내렸다가 그대로 올려줍니다. 쇄골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발 내리는 위치가 아래로 내리는 거랑 위로 내리는 거랑 이완되는 그런 그 길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상부대행군을 가장 이완을 많이 시키는 그 각도는 발을 쇄골 쪽으로 내렸을 때 이완이 많이 됩니다. 자, 인클라인에서 벤치의 각도는 한 45도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근데 60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가슴 근육에서 힘이 어깨 근육으로 많이 이동이 돼 버립니다. 만약에 바가 아니고 벤치가 90도로 세워져 있다면 어떤 운동일까요? 어디 운동이에요? 상극근, 어깨 운동이죠. 자, 운동 장비에는 바벨이 있고 덤벨이 있고 머신이 있어요. 자, 머신에 장단점이 있어요. 머신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 안전하다. 안전할 수도 있고 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안전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초보자가 사용하기 쉽다. 이 바벨 덤벨 같은 경우에는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의 협응성, 여러 가지 근육이 같이 쓰이면서 이 바벨 덤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육이 쓰입니다. 근데 그 운동 초보자인 경우에는 근육의 협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이 안 돼. 근데 머신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협응성을 좀 별로 협응성이 없어도 가능하죠. 예. 그래서 운동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의 길이 키에 맞춰가지고 의자 높이 조절해가지고 운동하면은 하기가 쉬워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죠. 자, 단점은 뭐냐 하면 일단 비싸다. 굉장히 비싸다. 자, 두 번째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체스트 프레스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체스트 프레스가 양손 그 손잡이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붙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 손으로만 밀어도 밀립니다. 그죠? 근데 운동 초보자인 경우에는 근육의 양쪽의 밸런스, 근력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몸이 비틀어져 있다거나 내지는 양쪽의 근력이 다른 경우가 많죠. 대개는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오른쪽이 더 힘이 더 세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머신 운동 시켰을 경우에 그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많이 쓸까요? 세고 약해요. 센 쪽에 힘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그 언밸런스가 점점 더 밸런스가 더 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더 틀어져요. 머신만 시켜버리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틀어진 밸런스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한테 머신 잘 안 시켜요. 무조건 프리웨이트로 운동을 시키고 바벨로 운동을 시키고 양쪽을 똑같이 힘 쓰는 그런 능력을 키워준 다음에 머신을 시킵니다. 또 그리고 근육의 협응성이 중요해요. 협응성을 기르기 위해서 프리웨이트로 완벽한 자세를 구사할 수 있게끔 신경근을 발달시킨 후에 그 다음 머신으로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자, 덤벨의 장점이 뭘까요? 덤벨의 장점. 덤벨은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자유자재로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 또 덤벨은 가동 범위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바벨하고 덤벨을 봤을 때 가동 범위가 여기서 바벨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죠. 그죠? 덤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요. 이거랑 요거랑 수축 가동 범위가 어느 게 커요? 이게 크죠. 덤벨이 크죠. 그래서 가동 범위가 크다. 수축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뭐 찬반 양론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근육의 수축보단 얼마만큼 이완을 잘 시키느냐, 그게 중요해요. 수축을 더 많이 한다고 근육이 발달하는 게 아니고, 그 근육의 발달은 이제 근육의 발달은 뭐냐 하면 그 근육을 얼마큼 데미지를 많이 입혀서 그 데미지,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근육이 발달하는데, 그럼 원래 알죠? 얼마큼 근육에 자극, 데미지를 많이 주느냐 중요해요. 그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완을 많이 시켰다가 수축에 들어갈 때 그때 데미지가 많이 입어요. 끝에서 수축을 많이 하고 힘 준다고 수축이 뭐 데미지가 많이 입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 가동 범위가 크다, 수축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썩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가동 범위를 크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양쪽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려요. 흔들리기 때문에 고중량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바벨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딱 양쪽이 붙어 있어요. 잡으면은 딱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안정감이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고중량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벤치프레스를 제가 100kg 들 수 있어. 그러면은 덤벨을 50 들 수 있어야죠. 못 들어요. 30밖에 못 듭니다.
중량 많이 못 들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무게를 많이 들어야죠. 그래서 덤벨보다는 바벨이 고중량 무게를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바벨이 더 기본 운동인 거예요. 기본 운동에 철저히 하고 그 다음 플러스 덤벨이나 머신 이렇게 서브 운동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해 주는 거죠. 또 자, 머신의 장점이 또 있는데 머신의 장점은 첫 동작하고 끝 동작에서 저항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덤벨 플라이 아시나요? 누운 상태에서 덤벨을 옆으로 올렸다가 다시 올리죠. 자, 덤벨 내려서 이완시켰어요. 여기서 올릴 때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무거웠어요. 끝에서 덤벨을 끝까지 붙이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 이때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서 요 위에서 끝 동작에서 힘이 하나도 안 들죠. 허당이죠. 자, 중력이 위에서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중력부터 적용하니까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힘이 들어. 근데 여기서는 힘이 안 들어요. 이해 가죠? 근데 머신 같은 경우에는 뭐 머신 플라이 이거 잡고 안으로 모으는 거 있죠. 내지는 저기 패드를 여기다 대고 당기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획득 플라이, 내지 버터플라이 그러죠. 예. 마찬가지 운동도 첫 동작하고 끝 동작에서 저항의 크기가 어때요? 같지. 여기서도 힘들지만 내가 이 장비를 끝까지 모으려고 노력할 때 여기서 힘 들어 안 들어? 들지. 힘들지. 그래서 이제 머신의 장점은 그런 거죠. 이제 동작 끝까지 저항의 크기가 일정하다, 힘이 든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자, 인클라인 벤치에 누워서 덤벨을 잡고 가슴 옆으로 내렸다가 그대로 밀어주는데 가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덤벨 내렸다가 안으로 모으면서 부딪히고 벌려주고 부딪히고 원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 간혹 보면 이거는 원 그리는 운동이 아니고 프레스예요. 프레스. 내렸다가 안으로 던지듯이 쭉 밀어주는 거예요. 던지듯이. 내렸다가 수직으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 자, 실기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덤벨 내릴 때는 이게 덤벨의 장점은 감는 범위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릴 때는 최대한 밑에까지 내리다 말지 말고 끝까지 쭉 다 내려줘야 돼. 상부 대흉근이 완전히 다 이완이 될 때까지 내렸다가 쭉 힘차게 밀어줘야죠. 젠클라인 덤벨 플라이. 자, 플라이라는 동작은 날다. 이렇게 날죠. 예. 관절을 편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요. 또 플라이는 이 상태에서 관절을 거의 편 상태. 약간만 구부려져요. 약간만. 이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는 거죠. 옆으로 쭉 원 그렸다가 다시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벌렸다가 모아주고 앞에 뭔가를 앉는다는 듯이 앉듯이 이렇게 올려요. 근데 운동 시켜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앉나요? 아니죠. 이렇게 앉죠. 이렇게 앉아줘야 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렸다가 그대로 이렇게 와야죠. 좀 쳤다 할게요. 바벨 벤치프레스. 네. 바벨 벤치프레스는 중간 대흉근 운동이죠. 그래서 가슴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적인 운동이에요. 그리고 상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운동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벤치프레스는 주동근은 가슴 근육이에요. 그리고 2차 근육은 어깨 근육, 상하근도 쓰이고 팔 근육도 쓰입니다. 물론 등 근육은 안 쓰이겠지만, 그래서 상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고요. 그리고 가슴 운동 중에서도
자, 대형근, 중부 대형근을 부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슴 운동은 머신 덤벨보다도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보다도 플랫 벤치프레스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발을 와이드 그립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내리는 위치는 어디로 내릴까요? 상부, 중부 중에서 어디로 내릴까?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쇄골 쪽으로 내려야 가슴 근육이, 대흉근이 이완이 많이 됐는데, 이 플랫 벤치프레스는 발을 본인의 젖꼭지 내지는 젖꼭지에서 약간 한 마디 1cm 정도 위쪽으로 내리면은 가장 정확한 상태, 정확한 위치예요. 자, 그리고 가슴 운동할 때 중요한 게 견갑골을 뒤로 모아줘야 돼요.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줘야 돼. 그러면은 기시부하고 정지부가 쭉 멀어지죠. 예, 이완이 잘 되는 거죠. 근데 가슴을 내밀지 않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말랑말랑하죠. 이완이 안 된 거야. 그 근육이 이완이 잘 된 상태에서는 그 근육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견갑골 뒤로 모으고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발을 내리면 여기가 단단해. 예. 자, 그리고 자, 발을 내렸을 때 이 전환의 위치는 이 뒤쪽이 지면이 되겠죠. 지면하고 전환하고 수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가 내려온다거나 내지는 너무 뒤로 빠진다거나 이건 수직이 아니죠. 딱 수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부상도 당할 그런 확률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더 많은 중량을 리프팅할 수 있어요. 팔이 지면하고 수직이 안 된 상태에서 틀 상태에서 힘을 못 써요. 못 써. 항상 모든 프레스 운동 동작은 지면하고 전환이 딱 수직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실기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머신 테스트 프레스. 자, 보통 머신 보면은 손잡이가 그냥 하나인 경우도 있는데, 어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그립이 오버그립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머신은 뉴트럴 그립, 중립 그립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립을 이렇게 잡는 거랑 뉴트럴 그립 잡는 거랑 어떤 게 좋을까? 네. 뉴트럴 그립? 왜? 그 이유는? 그냥 찍었어?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뉴트럴보다 오버그립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해당 근육을 이완을 시킬 때 오버그립 된 상태에서 이완을 시켜야 돼요. 네. 자, 발 잡았어요. 내렸어요. 팔꿈치의 위치에 따라서 대흉근이 이완이 될 수도 있고 이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클로즈 벤치프레스 다 아시죠? 좁게 잡고 이렇게 내려요. 예. 벤치프레스인데 이거는 가슴 운동이에요? 3두 운동이죠. 왜 3두 운동일까요? 2번이야. 예. 대흉근의 이완이 안 돼. 왜냐? 팔꿈치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예. 가슴 운동은 팔꿈치 옆으로 벌어져야 돼. 예. 근데 오버그립 잡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팔꿈치가 위로 올라오죠. 이완이 잘 돼. 근데 뉴트럴 그립, 중립 그립 잡아버리면 이렇게 내려오죠. 이완이 되겠어요? 이완이 안 돼요. 3대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가슴 운동의 원리를 알면 뉴트럴 그립 잡았어도 옆으로 벌릴 수가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 뉴트럴 그립 잡아버리면 팔꿈치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가슴 근육이 많이 안 쓰여요. 근데 가슴 근육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오버그립으로 팔꿈치가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야 대흉근이 크게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스트 프레스 머신 쓸 경우에는 뉴트럴 그립보다 오버그립이 더 좋습니다. 자, 덤벨 벤치 프레스. 자, 플랫 벤치에서 덤벨을 잡고 덤벨을 가슴 옆으로 내렸다가
올리는 건데요. 자,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하고 똑같아요. 예, 단지 각도만 플랫이냐 인클라인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플랫 덤벨 프레스는 중간 대응을 부탁시키는 거고요. 장점은 좀 더 가동 범위를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밖에 없어요. 다른 건 그다지 장점은 크지 않아요. 덤벨 플라이. 자, 플랫 벤치에 누워서 덤벨을 잡고 마찬가지 옆으로 쭉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주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벌리는 건 잘해. 근데 올릴 때 이렇게 올려. 팔꿈치가 움직이면 안 돼요. 팔꿈치는 그대로 두고 모으고 벌려주고. 그래서 손목하고 팔꿈치는 딱 고정을 시켜놓고 경관절만 옆으로 쭉 벌려서 이완시켜주고 그대로 안아주듯이 원위치합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내렸을 때 자, 덤벨이 팔꿈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덤벨보다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머신 플라이. 자, 덤벨 플라이를 하면 되는데 또 머신 플라이를 왜 할까요? 장점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장점? 첫 동작하고 그 동작에서 전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덤벨 플라이보다는 이 운동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팩트 플라이. 머신 플라이는 장비를 손으로 잡았지만 팩트 플라이는 팔꿈치에다 대고 패드를 팔꿈치에다 대고 안으로 모아주는 거죠. 운동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효과는 비슷해요. 머신 플라이하고. 자, 요거는 덤벨 플라이 아니 머신 플라이, 팩트 플라이. 이거는 몇 조인트 운동이죠? 다중관절 운동인가요? 단순관절 운동인가요? 다중관절. 다중관절 운동은 관절을 2개 이상 여러 개의 관절을 쓰는 거고, 단순관절 운동은 관절을 하나만 쓰는 거예요. 플라이, 덤벨 플라이, 머신 플라이, 팩트 플라이 관절 몇 개를 써요? 어떻게 2개? 경관절 쓰고 또 어떤 관절 써? 관절 어떤 관절 움직여? 덤벨 플라이 단관절, 단순관절 운동, 원조인트 운동. 조인트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럼 벤치 프레스, 덤벨 프레스는 아니면 머신 프레스 관절 몇 개가 움직여? 2개가 움직이죠. 경관절, 주관절. 관절 여러 개 쓰는 만큼 그만큼 동원되는 근육도 많기 때문에 더 무거운 중량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 근육의 벌크,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게를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관절 운동보다는 다중관절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관절 운동, 그런 플라이라든지 그런 운동은 좀 서브 운동, 보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 운동은 다중관절 운동이 돼야 됩니다. 되게 옛날에 보면 피트니스에서 뭐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피트니스에서 운동하는 모습 어떤 게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벤치 프레스? 요거 하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요 운동은 초보자가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초보자는 무조건 다중관절 운동을 먼저 해야 돼. 해놓고 이거는 서브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을 좀 어느 정도 근력을, 근신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보조 운동으로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주 운동이 되면 안 돼, 절대로. 주 운동은 다중관절 운동이 좋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자, 디클라인 프레스. 자, 머리가 아래로 간 그런 벤치에서 운동하게 되면은 이 모션 자세가 이렇게 되죠. 상완골이 위에서 밑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대흉근, 하부가 발달하는데, 최근에는 디클라인 벤치 프레스가 피트니스에 보면 있어요? 거의 없죠.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플랫 벤치 프레스만 해도 하부 대흉근이 같이 발달을 하거든요. 같이 이어진 근육이기 때문에. 근데 간혹
디클라인 벤치 프레스 만들어서 이제 벤치를 좀 한쪽을 눕혀서 디클라인 만들어 가지고 스미스 머신에서 운동해 보면 확실히 아래쪽이 좀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이블 크로스오버. 자, 양쪽에 풀리를 잡고 풀리를 위에 있는 풀리를 잡고 상체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는 동작이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자, 상완골이 밑으로 움직이죠. 그럼 상부, 중부, 하부 중에서 어디가 많이 될까? 하부가 많이 되겠죠. 이것도 몇 조인트 운동이에요? 원조인트 운동이죠. 예. 단관절, 약간 플라이 같은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할 필요가 없어. 이제 고급자들은 상급자들이나 나중에 좀 보조 운동으로 쓰는 게 좋지. 이게 주 운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운동 초보자, 운동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이 장비가 크잖아. 가운데 가지고 하면 좀 있어 보여. 근데 초보자들은 이 장비 근처에도 못 가게 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다중관절 운동 중에서 뭘 해야 된다? 벤치프레스. 자, 그럼 요 운동은 이제 하부 대행근 운동인데 풀리를 좀 낮게 주고 상체를 약간 수그려서 앞으로 당기면 어디 운동이 될까? 중부다 되고. 그래서 상체의 각도 내지는 풀의 각도를 조정해가지고 밑으로 당기느냐 앞으로 당기느냐에 따라서 운동되는 부위가 좀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자, 딥. 자, 딥이 어디 운동일까요? 주로 하부. 네. 대흉근 운동이 될 수도 있고 3두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됩니다. 같이. 3두 대흉근 같이 되는데 보시면 이 사람은 트리사스를 목에다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중심이 앞으로 수그러지겠죠. 중심이 앞으로 수그린 상태에서 팔꿈치 옆으로 벌리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가슴 운동을 위한 딥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중량을 허리에다 묶었어. 내가 숙이려고 해도 못 숙이겠죠. 세워지겠죠. 이 몸을 세운 상태에서 딥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3두를 위한 딥인 거예요.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